안녕하십니까, 선선하다입니다. 제가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궁합 이런 걸 봤었는데, 지금은 요새 화제가 되고 있죠. 국민의힘의 대표의 후보로 나온 이준석 씨가 굉장히 화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국회의원 단 한 번도 못한 국회의원 단 한 번도 못한 분이 국회의원 거의 100명 가까이 있는 그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나왔는데, 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참 너무나 괴이하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일인데, 글쎄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2등이 나경원 씨 아닙니까? 저는 이제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할 때 됐다고 제가 작년인가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제 은퇴하는 게 좋겠다. 환경과 더불어 나경원이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일단 나경원 씨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떨어졌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시장 거기서 또 떨어졌죠? 이번에 또 당대표가 있다 나오는 거 보면은 권력욕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분께서. 근데 권력욕이 강한 건 좋은데 운이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운이 가면 안 된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저는 심정이에요. 나경원 씨가 또 이렇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준석 씨가 조금 더 돋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도 과연 그 여론조사가 많이 신뢰할 만한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준석 씨가 지금 이게 당대표를 될 수도 있겠더라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준석 씨가 유승민 계라는 거는 현재 정권에서 정치 이 세계에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이 국민의힘이란 당이 바른미래당을 흡수하면서 그것은 이제 황교안 씨의 큰 잘못이죠. 패착이죠. 왜? 이준석 씨도 바른미래당에서 왔고 유승민 씨가 바른미래당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자 내지는 리더 아닙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바른미래당이 오래 잡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 지금 국민의힘을. 글쎄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잡든 하여튼 관심사는 아닌데, 제가 봐왔던 국민의힘은 더불어당의 이중대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더불어당의 이중대다. 투쟁 정신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물론 그 덕분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윤석열 씨가 그로 인해서 나는 큰 덕을 봤다고 봐요. 야당 같지 않은 야당, 여당 같은 야당, 대안 없는 야당, 이게 완전히 우리 국민들한테 확 와닿았기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해서 윤석열 씨나 최경훈 씨 같은 분들이 떠올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씨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씨가 과연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느냐를 한번 제가 풀어볼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루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준석 씨 사주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이준석 씨 사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사주학이라면요, 사주학은 이코로 기후학 다시 말해서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후학이라 하고요. 또 하나 사주학은 이건 제가 창작한 건데, 사주학은 균형학이라는 겁니다. 균형학.
그러니까 좋은 사주는 균형이 잘 잡혀야겠다. 그리고 균형이 안 잡혀 있으면은 운에서 균형을 잡아줄 때 복이 넘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또 이 사주는 그래서 뭐라고 한다? 해석학이다. 해석학. 예. 그래서 사주학보다 기후학이다. 기후학의 대표자는 궁통보관이라는 책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균형학이다.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어부법이에요. 어부법의 원전보다 바로 적천수라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어부법에 의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줘야겠다. 운이 좋을 때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할 때 뭐냐면 똑같은 사주를 갖고 많은 역술가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할 때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 바로 해석학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주에도 이제 이 정의를 내리고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했냐면, 자, 이준석 씨 사주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느낀 거는 뭐다? 기토일간이 묘월생이라는 거예요. 묘월생. 거기다가 여기 연간에 또 을목이 또 있습니다. 을목이. 그래서 묘월생이면서 을목이 위에 있단 말이죠. 이 을목은 바로 편관치사이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기토신약사주입니다. 기토신약사주. 기토신약이면 용신은 뭐로 써야 된다? 당연히 화로 써야 된다. 화로 용신을 써야겠다. 화로. 예. 그쵸? 또 한 가지.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편관치사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편관치사가 너무 강하다. 얘도 편관. 받쳐주는 거는 힘이 없는데 월지 묘에 천간에 연에 천간에 편관치살이 이렇게 쫙 위로 붙었을 때는 뭐다? 기토가 묘로 인해서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 그럼 제가 이제 이다희씨 사주를 풀 때 뭐라 했습니까? 편관치살이 너무 강하면 용신을 뭐로 쓴다? 식신으로 쓴다. 식신으로. 왜냐하면 그래야지 균형을 잡혀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신은 뭐다? 용신은 금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금, 그 다음에 화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왜 용신이 금이 되느냐? 여기 치살이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편관치살이. 예. 자, 그러면 이준석 씨 한번 그 캐릭터리스틱을 본다면 성격을 본다면 어떤 성격이냐면 이런 거예요. 관이 이때 적당히 있어주면, 관이 이 사주에 적당하게 있어주면, 균형 잡히게 있어주면은 그러면 올바른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정의롭고 올바르고 남을 생각하고 바로 관이 적당히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만일에 이준석 씨 같이 이 사주에서 편관치살이 너무 강할 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 특히 남자 사주에서 편관치살이 너무 강할 때는 어떤 일이냐면 적당한 프라이드가 아니고요. 적당한 정의가 아니고 지나친 프라이드가 이게 지나친 프라이드. 그러니까 내가 지나치게 명예를 가져야 되고 지나치게 뭐든지 잘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나치게 잘나야 되고 지나치게 자존심 세고 지나치게 명예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째, 허풍이 심할 수 있고요. 허풍이 심할 수 있고, 두 번째, 가학적인 성격도 된다 이 얘기예요. 가학적인. 왜? 야, 내가 너무 멋있는 남자야 나는. 그래서 나는 멋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혼자서 스스로. 약간 뻥 끼어들어가지고, 그렇죠? 뻥 끼어들어가서 내가 정말 멋있는 남자라고 오버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죠?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로세로의 주장이 아주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왜? 지나치기 때문에. 이게 적당히 균형 있게 관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의 자존심 건드려도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어떤 아량도 생기고, 자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풀까 하고 좀 더 합리적인 방식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관이 발달하면, 편관이 발달하면요 열등감 뛸 수 있어요. 열등감도.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과잉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왜? 난 너무 잘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당하고는 무시당할 때 모든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딱 할 때, 주장을 할 때 자기도 뭔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해도 한 번 주장하면은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되든 말든.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달의 사주는 관이 없고 인수만 발달해서 생각만 많고 뭐 남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데, 자, 이 사람 이준석 씨는 어떤 거다? 평가치색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나가 잘났다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과 이준석 씨 사주가 극단적인데 서로 간에 극단적인데 막 결론은 버킹금일 수도 있다. 왜? 자기의 환상 속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얘기예요. 이준석 씨 사주는. 자, 그리고 이 대운이 잔데, 제가 정치가 사주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운에서 재운이 들어올 때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어오면 제 극인이라 해서 양심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선비와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오로지 돈돈돈 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기토 신약이 자를 만나면 돈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탐하는데 돈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깃발이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정치가가 제가 오면은 좀 섭섭하다. 좀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정치라는 사람은 봉사라든가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온 보다 내 사리사욕에 더 이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이 걱정이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운도요. 운도 잘 보시면은 그리 썩 좋게 흐르지가 않아요. 운 자체가 화용신이고 금이용신인데 화용신, 금이용신이 앞으로 10년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운이 나쁜데 뭐 당대표까지 들어오려면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의 향후 운 자체가 꺾였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나라의 구분이 쇠할 때는 되지도 않는 인간들이 권력을 잡는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국민의힘이 완전히 운이 끝나고 풍지박살 나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자, 그래서 본대문은 이 사람 아까 이제 그 이준석 씨의 운을 보자고요. 용신보다 금입니다. 자, 올해 신축년이에요. 신금이 오니까 과도한 평간치사를 을목을 쳐냅니다. 을목을 신금이 쳐내니까 뭐다? 관과 내가 어느 정도 균형에 맞췄다 이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을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됐다? 투머치해서 운이 안 풀렸는데 신금에 신금이 와서 을신축으로 을목을 치니까 어느 정도 균형에 맞췄으니까 뭐다? 올해 운은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올해 운은 호하다, 좋다. 네. 그리고 신축인데 신축도 토지 않습니까? 신축도 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토가 지지에 깔리면 그래도 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올해 운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준석 씨 운은 좋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 운이 좋으니까 당대표 이렇게 나가서 지금 뭐 여론전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1등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분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이 사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은 사주이고 운 자체도 이렇게 내년에 을목이 오고 해가 오고 이렇게 별로이기 때문에 내년이 바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38세?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운이 나쁘다 이거야 을목으로. 지금 자에서 을목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내년 있죠? 내년 이민년이랍니다. 이민년은 뭡니까? 아주 나쁩니다. 아주 나빠요. 왜? 여기서 목이 뭐랬죠? 기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올해 반짝 좋았다가 내년부터 내리 꽂힌다 이 얘기지. 이민개묘가 안 좋다 이게 이민개묘가 안 좋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 씨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다면은, 당대표가 된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본격적으로 꺼나가는 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두 번째. 지금 나이가 30세인데, 이제 유승민 계열이라 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당대표를 하면은요, 야권 통합에서 어떤 윤석열 씨나 안철수가 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제가 어떻게 이게 말지 말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씨나 안철수 입장에서는 37살 먹은 이준석 씨의 타입을 보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과연 쉽겠느냐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이준석 씨가 지금까지 보였던 행태는 예를 들어서 부정투표 없다라고 막 난리방을 치고 이런 여러 가지 행태는 제가 볼 때 보수 야당으로서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 야당으로서 어울리지 않은 자세다. 네? 이준석 씨 자세는 그렇게 본다면은 결코 뭐죠 이게? 그럼 국민의힘보다 완전히 꽝당이다 꽝당.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을 해체시켜라고 제가 얘기했고, 작년에도 있지만 영남권에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 이거 해체시켜야 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이준석 씨가 당대표 됐을 때 그 일어나는 불상사는 그래도 이게 이 정통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제1야당인데 국회의원을 그래도 100명 보유한 제1야당의 이 꼬락서니가 정말 형편없다 이 얘기죠. 이 꼬락서니가. 네. 이 더불당은요,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이준석이가 대표될 때 가장 좋아할 당은 더불당이다 이렇게 봐요. 더불당이다. 왜냐? 만약에 야권에서 윤석열 씨가 나온다든가, 근데 윤석열 씨가 또 요새 최재형 씨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다 했을 때 국민의힘이 여기다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초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초치를. 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독자 노선을 가야 된다. 야권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표가 갈릴 수도 있다. 이 얘기죠. 표가 갈릴 수도 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준석이가 대표가 되면서 만일에 이 보수 야권의 통합을 이렇게 허트렛 일이 발생하면 물론 표는 당연히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 쪽으로 다 가겠지만 그래도 저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지 않겠느냐. 그리고 언론이 이런 데서 보면요, 이준석 씨는 마치 그 젊은 기수, 혁신의 기수, 이렇게 막 띄우면서 나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는 젊은 기수의 어떤 사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얘기했죠. 평화시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의식하고 너무 나대는 그런 사주라서. 또 한 가지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자대운에서는요 이게 재거든요. 그러니까 의리보다는 내 사리 사욕에 더 앞서 있다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사주를 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